참 여러 가지로 기운이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윤석열이 일본 가기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잖아요. 2시간 반 동안 술 처먹었어. 막 비싼 한우에다가 막. 그래놓고 비싼 한우를 먹으면 그 내수진작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술 먹었어요, 술. 맥주 마셨다고 보도는 나왔지만 탔죠. 그렇죠. 자, 그때 한 말이에요. 민주노총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거다. 국정원이 역사 이래. 근데 국정원이 가장 발언했던 시기는 이명박 때고, 기무사도 지금 바뀌었죠. 방첩사로. 그 기무사는 박근혜 때 그냥 아주 득세를 했고요. 국정원이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국민 문제에선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게 이제 그 간첩 잡는 수사 요거를 못하게 된 게 내년이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거를 윤석열이 딱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다 아시죠, 그 흐름을. 국정원이 왜 요즘에 나대는지도.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자기 관련한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추모가 퇴진이다 이런 거를 북한이 만들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없애면 안 되겠네 이런 소리 한 거죠. 아니 김여정이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이 뭐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까? 물론 이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약간 반어적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굳이 지령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저걸 못 만들어 갖고요. 저거 나 혼자도 그 문구 매주 만들 수 있어요. 저거를 북한이 지령을 해야죠. 지령을 해야지. 해야지만 국민은 진짜 본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뭐 검사가 아니라 판사 같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다 정해놓은 일도 마음대로 뒤집으면서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오만한 짓을 하는데 그냥 오로지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누가 꼬치를 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본인도 검찰 출신이지만 국정원을 남겨놔야 반란군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어야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찰 한 축, 검찰 한 축, 국정원 한 축, 뭐 이렇게 축이 균형이 맞아야 자기 세력이 내 안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국정원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해가지고 그랬더니 충성하죠.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은 국내 정치에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뭐냐면 산업 스파이 잡고 해외 정보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국정원이 그때 막 인력을 막 1,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 국정원 책상 하나 압수수색 하는데 1,000명 동원됐었잖아요. 그 짓을 했던 게 그런 건데 그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존치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나선 거예요. 이거 없애지 마라. 위헌적이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렇지 근데 않아요? 참 저는 얘네가 너무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이태원 참사 집회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만약에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그렇게 적어줍니까? 아우 정말 너무 촌스러워.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 때 의석이 과반이 안 됐을 때 122석.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제복을 통해서 130석까지 올라갔었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여론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수 야당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다. 그 전략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정원법 재개정이 불가능해요. 근데 봐봐, 노조가 북한에 지령받았대 라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온 목소리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막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턱대고 정치권에서 그거를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야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없으니까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 아니야. 요거 법을 바꿀 때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라고 여론 조작하는데 선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어제 MBC도 그러더라고. 어제 MBC 보도 잘못했어요. MBC 보고 계시면은 국정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하더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뭐 했다 이렇게. 유튜브 침투, 국민청원 등의 신종 공작이 이루어졌고 공작금 받고 지령 암호문 전송받았고 북한 공작원 만나서 충성 결의문 작성했고 북한 정권 퇴진 구호 외쳐라 지령했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보고를 지령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잖아. 이 벌어진 일들이 다 북한이 지령한 거야.
북한이 뭐라고 그런 애들 지령받아서 우리가 그거 하니? 저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남한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뒤에 반론이 있긴 해요. 짧게 뒤에. 이거 저 촛불행동이나 그 반론이 있긴 하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국정원이 한 주장을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쓰더라고. 북한이 지령받아서 뭐뭐 했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파업 보고 실현 진짜 웃기네요. 진짜 대한민국이 1980년대, 70년대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이 말이야. 다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있잖아. 지금 보여주는 거. 여기 보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다 똑같잖아요. 북한 지령에 따라서 퇴진이 추모다가 집회 구호까지 지령했. 야, 동아일보 이 새끼들아. 조선일보 이 새끼들아. 이거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미쳤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우리가 못 만들어갖고 북한이 지령해서 만드냐?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저런 걸 보도하려면 국정원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분석을 해줘야지. MBC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에 대해서 북한 문제 간첩 빨갱이 이야기만 나오면 찍소리도 못 하는데 이걸 정말 달달하게 즐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수 언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12구 참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명천지에 길을 가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하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사과할지 모르는 윤석열에게 퇴진이 추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게 누구에게 지령이라고 이건 정말 국민들을 진짜 두 번 죽이는 거죠. 아니, 그럼 여기 당연히 상식적인 의문 제기를 하는 게 언론이지. 씨. 아유. 아니, 우리가 진짜 할 게 없어서 그 북한한테 지령받냐? 북한이 그걸 왜 지령합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조작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너무 저질이에요. 수준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낮아요. 그 수준으로 말하면 박근혜 탄핵도 북한 지령이라고 할 놈들이에요. 자, 실제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뭐냐면 왼쪽에 있는 종북 노조의 하루라는 게 국민의힘 공식 계정에서 저걸 돌리더라고. 종북 노조의 하루.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 대북 총성 맹세문 작성. 한미동행 반대. 정권 퇴진 운동. 주한미군 철수. 수사시 공안 탄압 주장. 색깔론 운운. 일부 시민단체 투쟁구호 및 현수막 문구 전달. 야, 이 새끼들아, 얘들 잠자는 시간도 없나, 이 새끼들아. 하루 주 120시간 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도 없이 이거를 화나 죽게. 아니 이게 잠자는 시간은 12시부터 7시까지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을 꾸면서 잔다 이거잖아요. 요새 애들은 일과표도 저렇게 안 그려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 요거 패러디한 게 또 나왔어요. 종북몰이에 기생하는 정당의 하루. 야당 노조 종북으로 몰아 때려잡는 꿈꾸기. 일본의 나라 팔아먹는 친일 생각. 노동자 월급 조금 주고 일 많이 시켜 먹을 궁 이야기. MG 거리며 노노 갈등 분열 유발하기. 학폭 건폭 주가 조작 은폐하기.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시켜 이용할 계획.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요. 조선일보에 간첩단 그러면 난리 났었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들여다볼 상황이 없어갖고 저건 누가 봐도 아니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쪽에 지정을 했다면 모를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촛불 집회한 지가 수십 년인데 거기에 모든 게 다 지령이라고 밖에 더 이야기하겠냐고요. 이번에 그 대규모 집회 금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뭐 퇴진이 추모다 이렇게 그 집회들을 방해하는 이런 자료들을 그 이렇게 홍보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모일까봐 이렇게 뭉칠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저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가 결국 그 언론 기레기들이 동조해 주니까 선동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속 그러는 거고요. 그 여론 지표에서 표시가 나는 게 60대 70대 이상들이 저런 얘기에 다 또 성동되잖아요. 예. 지금 촛불행동의 권호혁 사무국장이 어제 MBC 뉴스에 인터뷰를 하더만요. 더 세게 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퇴진이 추모다 구호가 북한 지령이라니. 한 번 더 보여줄게. 이거요. 이거 이 북한이 지령을 해서 만든 거라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만이 할 수 있는 뭐를 했다면 모를까. 씨. 저 문구를 생각을 못했고 지령을 내리냐고. 아유씨. 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번에 25일 날은 전국 민중행동 봉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촛불행동과 약간 달라요. 시민사회 모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모이는 연대체. 3월 25일 날 끝장내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친일 매국. 전국 민중행동.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백남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민중총궐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25일이고요. 3월 18일은 그 전주죠. 그렇죠. 예. 이번 주죠. 촛불행동 집중 집회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촛불행동이 집중 집회를 하고 전국에 다 모이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 모여갖고 전국 민중행동이 지금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참어? 나라 팔아먹은 놈. 그리고 지금 뭐 각 대학교, 뭐 각 그 종교 단체들이 다 지금 더 이상 이 친일 역적 못 보겠다 하고 지금 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월 18일 촛불 행동의 그 집중 집회부터 시작해서 전국 민중 행동까지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은 저기 지역 모집 버스 담당자 연락처가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서울에 올라오실 때 이것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겠네. 아씨. 올라오실 때 혼자 올라오시기 그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지역에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안 모이면 그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싸움이에요. 각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꼭 올라오시기 바라겠고 하시는 김에 이 촛불행동에 후원도 좀 해주시면 더 좋죠. 돈 많이 들어가요. 이런 할 때. 제1은행 SC제일은행 278-20-155521 155521 여기로 촛불행동 그 계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3월 18일 이 촛불 행동에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동안의 윤석열의 그 당선 1년을 돌아보면 뭐 수의 계약도 있고 관저 이동 뭐 청와대 안 들어가고 기타 등등 여기저기 검사를 꽂아놓고 뭐 모든 무능한 걸 다 보이지만 지금 당장 일본에게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저 매국노의 행동은 이거는 뭐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거죠. 예. 아방가르드님, 우리 수령은 푼하다. 새날 지령 내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듣고 있나 국정원? 새날 지령이랍니다. 국민들이. 누군가가요, 북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걸 지령했다면 저는 바로 신고해요. 상금 받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이제 옛날에 아무 맥락 없이가 아니라 뭐 주체사상 이런 것이 실제 뭐 미국이 너무 이제 한국을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만들어 놓으면 조사파라고 막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의 구호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북한을 추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문제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서 지금은 웬만한 운동하는 사람들 통일 외치는 사람 없어요. 북한과 사이가 좋아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평화체제만 유지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 빼고 나면 북한은 나라도 아니야. 그런 나라한테 무슨 지령을 받습니까? 핵 빼고 나면 남북한이 잘 지내자는 어떤 모토하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북한과 한국 사이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득 보는 자들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다른 의제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랬다니까요. 그 국가보안법 뭐 위반인가요? 북한을 일본이나 미국 등이 타격을 할 때는 한국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공식 천명을 했던 정권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지금은 북한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거 다 이해한다면서 북한한테 북한을 공격하는 거를 용인해준 윤석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진짜 빨갱이 새끼지 그거. 일본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아유 저거는 북한이 먼저 일본을 공격하려고 해서 선제 공격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지령 내리면 바로 신고합니다. 아 진짜로. 하나님만요? 저희도요. 그리고 얘기하겠죠. 아니, 가짜 않습니다. 이러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종북 좌파 방송이라고. 아니에요. 나는 북한을 아주 쉽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본인들이 핵무기 개발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인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좀 서로가 트럼프도 그렇지만 잘 좀 하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잊은 것 같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벌써 우리가 세계 군사력 6위 그렇죠. 국가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아니 여기까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당연하지. 북한이랑 잽이 안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60조 정도 되는데 북한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게임 끝. 비타수님, 공덕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스포츠시나 그 멤버십 해놓고 나서 의지가 길어지면 지워지잖아요. 얼마나 애 같아 기다려. 감사합니다. 비타수, 공덕수님 두 분.